Y절편 전개하라고 했잖아요. 저 전개 안 해서 처음에 2번을 골랐거든요. 근데 OMR을 5분도 안 남았을 때 1번부터 막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번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봤는데 제가 잘못 풀어가지고 전개를 떠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잔소리가 드디어 먹혔구만. 네, 진짜 큰일. 저 이번 틀을 때는 진짜 의외할 뻔했어요. 자,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자, 한 강의 전반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문제풀이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요 단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3차함수 그래프를 제일 많이 다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4차함수 그래프를 다루게 되고요. 개념적으로는 몇 차함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함수를 좀 모델로 삼아서 많이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 얘는 요렇게 좀 경계선을 좀 나눠서 증가감소를 얘기할 만하지. 맞지? 자, 제일 왼쪽은 증가감소야. 그렇지, 여기는 증가야. 이게 증가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없을 거라고 봐. 자, 가운데 토막은? 그치,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오른쪽은? 증가. 자,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구분하기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자, 문제에서 증가와 감소의 이제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럼 원래 이 증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그러니까 증가라고 말하고 싶은 범위 안에 모든 x좌표들에 대하여 약간 이런 뜻이야. 그럼 거기서 x1보다 x2가 크다 일 때에 fx1, fx2 자 요렇게 나오면 이걸 갖다 이제 증가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감소의 정의는 부등호 방향을 딱 거꾸로 만드는 거지. x값 방향은 그대로 두고 이게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건데 이것 때문에 왜 x 꼭 이렇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 자, 기본적으로 x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y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이 자리에 오는 민주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걸 또 까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기함수, 우함수 그러다 혼나고. 자, 아무튼 자, 증가, 감소라는 뜻.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을 시킬 거냐면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여기는 2점 찍고 요렇게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 평균 변화율이 양수. 그치?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2점을 찍고 요렇게 연결해서 평균 변화를 만들면 평균 변화율 양수. 음수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요걸로다가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평균 변화율을 쓰자라고 하면은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자 요렇게 평균 변화를 썼을 때 어서 오세요. 자, 얘가 이제 그림으로 봐서 당연히 양수인데, 그걸 갖다 이제 요걸로다가 표현, 이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자, x1보다 x가 크니까 분모가 플러스지. 맞지? 그 상황에 분자에서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분자도 플러스지. 그러니까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지. 자, 요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자 요렇게 하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 잠깐만 기다려. 자 얘는 0보다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작다가 되는 거지. 왜? 뿔분의 마니까. 오케이. 기말 범위를 공부해야죠. 골라 빨리.
10분 늦는다고 그래놓고 25분 늦기는 했지만 우리 동현이도 오늘 시험 끝났는데 나온 거 기특하니까 빡쳐서 얘는 사주지 말까 하다가 같이 사주기로 하고요. 아니, 원래 무학여고에서 예를 들면 졸아서 성공 특히 뭐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많이 졸리기도 하겠지. 잠깐만. 동현이가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졸음이 몰려올 만큼 벼락치기라도 열심히 했을까 우리 동현이? 그건 아니고. 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이 평균 배다율의 부호로다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드디어 주문 들어가는구나. 베르베르? 이게 누구야? 베르베르 피넛버터 밀크티 플러스 펄? 오케이. 그 다음에 블랙 밀크티 플러스 펄이 똑같은 메뉴인데 두 개네? 저요. 저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개수 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메뉴가 하나는 얼음 보통에 하나는 얼음 적게야. 알아서 가져가. 네. 너가 얼마 적게? 오늘 당도 30이야 내가. 나 70 했는데 너무 나랑 70. 너무 당 떨어져가지고 근데 베리베리 그거 베르베리 400원밖에 안 비싸. 너무 신기해. 처음 봤어. 피스타치오. 메뉴가 약간 신미, 약간 그런 할인점으로 신네. 왜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인증번호를 선택하래? 0336 성공이 오늘 시험이에요. 성동이 아니 수요일날 시험 시작이야. 내가 오늘 안 내일 와야 되는 거. 어제 왔어. 아, 아니 시험 걔네는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너희는 내신 끝난 진도 올라가야 돼. 같이 수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걔네는 어제 먼저 와서 아니 얘가 갑자기 속에다가 파이팅을 이거 웃겨가지고. 주문 완료됐다. 계정도 4계정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계정이라가지고 이게 또 쿠폰 같은 거 이제 포인트 같은 거 이제 몰아 써야 된다고 또 4계정 따로 4계정으로 하지 말고 몰아 쓰라 그래가지고 6시 32분 도착 예정. 도착 예정 시간대로 올까?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 정리가 등장을 해, 평균값 정리.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가 는 F'C. 그러니까 C는 원래 X1보다 크고 X보다 작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평균값 정리인데. 자, 문제는 여기가 이 X1, X가 이면 X1, X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C에 있는 범위도 이 증가를 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F'C로 하는 게 아니라 F'X로 해서 0보다 크면 증가. 요렇게 넘어가게 돼.
그럼 얘도 어차피 모양은 똑같은 거니까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언제냐? 미분이 가능할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는 원래 정의 측면에서는 미분이 꼭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야. 미분 불가능해도 증가함수일 수 있고 감소함수일 수 있고, 이 부분 증가, 이 부분 감소 이렇게 가능해. 이해되니? 개념적으로는 불연속이라도 가능해. 이해되니?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도 있고 0보다 작다도 있는데, 그럼 0이다는 어디로 가야 돼? 저희 위에 저희 자, 0이다가 여러 군데로 가. 어떻게 여러 군데로 가냐? 여기도 들어가. 거기 들어. 여기도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가. 자, 근데 여기서 요거 등호 쓰는 거는 또 개념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점에서만 가능해. 범위문 안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3참수 그래프 중에는 요렇게 생기는 것도 있잖아. 뭐 기본적으로 y는 x 세조 같은 거, y는 x 세조 같은 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 딱 한 군데서만 0,0에서만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다 미분계수 양수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실제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3x 세조, 3x 제곱이잖아. 맞지? 실수 전범위 0 이상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그 0인 게 x가 0일 때만 여기, 그 외엔 다 양수란 말이야.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 점 빼고 증가요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점 넣고 증가요라고 한단 말이지. 왜 그렇게 되냐면 정의는 여기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건 원래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냐? 2개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 점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시켜서 그 외에 다른 한 점이 어디라도 아무리 가깝게라도 등장을 하게 되면은 얘는 평균 변화를 만들었을 때 결국엔 다 양수로 나오게 돼 있다. 증가를 만족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면 안 된다를 갖다 비교 설명을 하느냐? fx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세제곱해. x가 0 이하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0 해. 0 이상 x 1 이하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x-1을 세제곱해. x가 1 이상에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요렇게 중간에 빵 요렇게 생긴단 말이야. 0에서 1 사이에 이제 수평기간이 구간이 끼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미분계에서 계속 0이란 말이야. 동험수 계속 0이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갖다가 증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범위로 일정 구간 동안 0이 나오면 얘는 증가라고 안 해. 오케이. 어떻게 나와야? 점으로 나와야. 오케이. 이해되니? 점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원래 풀네임은 이산적인 점인데, 오케이. 점으로 나와야만 계속 증가 또는 감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미분계수 0이지, 그지? 맞지? 여기 또 미분계수 0이지. 맞지?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요 상황? 이거를 극대라고 불렀다. 오케이.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 극소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물론 극대랑 극소도 개념에서는, 정의 측면에서는 미분계수가 0일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반대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도 항상 극대 극소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할 때 라고 하게 되면은 극대가 될 때하고 극소가 될 때는 다 미분계수 0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근데 미분이 가능해도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극대나 극소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극대나 극소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은 주변보다 큰 걸 극대라고 하지. 최대와 차이점은 최대는 범위 전체에서 제일 큰 게 최대거든. 오케이. 근데 극대는 범위 전체에서 제일 클 필요는 없어. 그냥 주변보다만 크면 극대야. 그럼 극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최소하고 차이점은 최소는 범위 전체에서 제일 작아야 최소거든. 오케이. 근데 극소는 주변보다만 작으면 극소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미분이 가능할 때 극대 극소가 나오게 하려면 미분이 가능할 때 도함수에서 일단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되려면 도함수 입장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지?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또 결국에 어디 연결이 되게 돼 있냐면 그래프 그리는 요령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자, 용어만 마저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극대나 극소는 뭘 말하냐? 상황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여기 각각 좌표들이 있겠지. 자, 여기가 A, FA, B, FB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점을 극대 점, 요 점을 극소 점. 오케이? 그때 여기 FA를 극대 각, 여기 있는 FB를 극소 각, 요렇게 부르게 돼 있다. 요 정리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요령으로 넘어가자.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요령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표준 모델은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형태를 그려주는 게 일단 설명하기가 제일 좋을 거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걸 좀 마저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극대극소가 있다와 없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각각 그래프들은 디테일이 조금씩 다 다르겠지. 그럼 극대극소가 없는 경우에도 좀 생긴 모양을 구분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로 또 나누면 개수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나기는 해. 자, 초기에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게 되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는 이제 방향 위아래를 갖다 반대로 뒤집은 느낌으로 그리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느낌으로 나오면 이제 먼저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fx가 3차 요렇게 있어. 그럼 얘를 갖다가 f'x 2차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상황 첫 번째 도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 y는 f'x 2차 함수 그래프니까 그리는데 별로 무리가 없어. 맞지? 그럼 요걸 할 때 포인트는 보통 인수분해를 해. 그러니까 2차를 우리가 중3 때 처음 배울 때는 꼭지점부터 찾는 걸로 배웠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을 찾는 게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2차 그릴 때 보통 인수분해를 해. 그럼 어디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를 찾는 게 중요해. 결국 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자리고 극대극소가 나올 자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판단하냐? 부호 판단하네. 여기는 뿔, 여기는 마, 여기는 뿔. 뿔마뿔의 의미 이해돼요? 자,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짜리 2차 함수였다면 위로 보려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x축이랑 만난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마, 여기는 뿔, 여기는 마.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 밑에다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체 그래프 모양 느낌은 결국에 요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3차. 오케이? 도도도도 여기 똑같이 x좌표 맞춰주는 거, 도도도도 여기 y좌표 맞춰주는 거, 여기가 극대, 여기는 극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보통 미리 표시를 하는 거야. 아, 여기는 극대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화살표 모양으로 여기가 극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해. 오케이. 여기가 극소가 되겠다. 이래니. 자, 그러니까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예요, 극소예요? 감소에서 증가로 하면 극대에서 극소예요. 그럼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건 비추. 일단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할까지만 기억을 하고, 오케이. 극대가 될 건지 극소가 될 건지 화살표 모양으로 판단하라고. 화살표 모양이면 극대 극소 판단하기 충분하단 말이지. 여기까지 답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표로 정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면 매번 표를 만들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시중교재도 보면은 이게 증감표를 활용하여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올 때도 있고. 자, 이걸 표로 정리해 놓는 걸 증감표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그냥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좀 표시를 해볼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증감표는 단위 요렇게, 여기까지 할 필요 없냐? 여기까지 하자. 요렇게 3단짜리 표야. 제일 윗줄은 x, 두 번째 줄은 f'(x), 세 번째 줄은 fx야. 오케이. 그럼 어디가 기준으로 좀 표시가 되게 돼 있냐면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가 좀 기준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고. 오케이. 그럼 여기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에서 베타 사이,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놨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둘째 줄에 들어갈 게 뭐냐면 뿔, 0, 마, 0, 뿔 이게 들어가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마지막 줄에 들어갈 게 뭐가 들어가냐면 요 화살표. 증가, 감소, 증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f 알파 계산해서 쓰고. 오케이. 여기다가 f 베타 계산해서 쓰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표는 서술형이 아니면 난 굳이 안 할 거야. 왜? 이것만 그대로 정리를 한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물론 계산은 해야 돼. 뭐 F알파랑 F베타는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서술형 너무 저렇게 써야 돼요. 증감표를 활용하여, 사용하여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아까 서술형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증감표를 사용하여라고 붙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되니? 문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납득?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증감표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굳이 쓸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그냥 자기 개인 선택이고요. 서술형에서는 쓰라면 꼭 쓰고. 오케이. 쓰라는데 안 쓰면 감점이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문제 풀 때 이걸 굳이 안 해. 그냥 귀찮기만 할 뿐이거든. 이걸로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f 알파 값과 f 베타 값을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좌표 평면에 다시 이제 알파, f 알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베타, f 베타를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럼 상황상 f 알파가 위로 찍히고 f 베타가 아래로 찍히게 돼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요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면 얘네들만 정확하게 딱 표시가 돼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당연히 뭐가 있게 되죠? X축, Y축이 있게 돼 있지, 그지? 맞지? 자,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는 그리는 순서가 X축을 먼저 그리고 Y축을 그린 후 점을 찍고 요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보통 어디는 추가로 많이 표시를 하게 되냐면 F0, Y절편 요거는 보통 표시를 많이 해놔. 0대1이라 이런 계산이 간단하거든. 근데 이제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잘 표시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꼭 구해라,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없어도 돼. 이해돼요? 쓰라 라고 하게 되면 뭐 하면 되냐? 능력에다 방식 한번 풀면 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fx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되니? 자, 3차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요렇게 극대도수가 있는 형태는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를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3차를 미분하면 2차잖아. 맞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게 되냐?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지. 오케이? 어떻게 세 가지냐?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또 2차가 x축과 이루는 관계, 서로 다른 두 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야? 한 점 접한다. 그리고 안 만난다. 그치?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걸 우리가 보통 뭘로 판단해? 그치? 그 이후에도 판별식 많이 쓰게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3차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데 저게 이제 표준 가장 노멀한 상태의 이제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자, 나머지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문제로는 잘 안 나와. 상황만 설명을 하는 거지. 상황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지금 2번하고 3번으로 나눠서 설명할 부분이 보통은 그냥 하나로 통합되기도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자,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여기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 2차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축이랑 이렇게 접해 알파에서 y는 f 프라임 x 그래프가.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그 증가만 하는 함수로 표현하는 그래프 그 상황이 딱 돼 있는 거지. 뿔 여기서 0하고 다시 뿔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fx 그래프가 알파, f 알파라고 하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은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0 찍고 다시 미분계수 0으로부터 증가. 자,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래니?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 그냥 증가 함수지. 물론 그냥 감소 함수만 될 수도 있어. 최고창에서 음수면. 이래니? 자, 그럼 얘는 극대랑 극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 부분이 나중에 함수 그래프에 가가지고 이 꼭 찍어야 되는 요 점들을 갖다가 마련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 요게 극대고 요게 이제 극소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 극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점 하나만 딱 표시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뭐가 특징이냐? 극대 극소 없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3번에 할 녀석도 이제 극대 극소가 이제 없게 나오게 될 거거든. 극대 극소 없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y는 f 프라임 x가 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꼭지점이 있는 데가 알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근은 없어. 알파가 근 아니야. 그런데 여기 꼭지점이 있는 데는 실제 그래프에 좀 티가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도함수 최소지. 그리고 접선 문제 풀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일 때 접선 요런 문제 나온 적 있잖아. 맞지? 그리고 최대치도를 하게 돼 있었단 말이지. 그게 그래프상 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물론 얘는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 y좌표가 f 프라임 알파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표시되냐? 여기 알파, f 알파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f 프라임 알파짜리 접선, 오케이? 그 양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 접하는 느낌으로 얘를 갖다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당긴 모양. 그 느낌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게 돼 있다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자리도 극대 극소가 없다. 이해되니? 그래서 극대 극소 없다 이게 겹치잖아, 이게. 얘들 둘 다 이제 극대 극소 없다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하나로 묶기도 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가 있게 해주세요 문제와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거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극대극소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 f'x 2차에서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이쪽이 크다.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들은 둘을 그냥 묶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그치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쪽은 작다고 이쪽은 같다고 이쪽은 작다란 말이야. 묶어서 작거나 같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극대극소 없다랑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똑같이 D는 0 이하로 풀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자 실수 전체 증가.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최고차항계에서 양수가 좀 추가돼. 오케이. 최고차항계에서 양수 한 다음에 미분해서 판별식 0이야. 오케이. 실수 전체 감소. 얘도 최고차항계에서 음수가 좀 추가되긴 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더 이상 풀 게 없거든. 근데 이제 문자 여기서 미정계에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얘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본 것처럼 극대극소 없다. 극대극소 없다. 줄여서 극값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 오케이.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무슨 말이 얘랑 똑같이 풀게 되냐면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그래프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얘네들은 이 모양도 1대1 대응이란 말이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잘 기억 못하던데. 그 수화에서 배웠네. 수화에서 배워. 이네 그 이름.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렇게 1대1이야 이건. 그럼 원래 1대1은 함수랑 쓰시되는 건데 같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추가돼. 근데 어차피 3차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원래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1대1 요것만 추가시켜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해되시나요? 납득?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1대1 대응이랑 연결되는 개념이 뭐예요? 수화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1대1 대응 왜 배우지? 라고 하면 연결되는 게 있어. 야 1대1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서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풀이는 미분에서 판별식 0이야. 이게 원래 우리 여름방학 때 다 했던 건데 다 까먹었지 그치? 이번에 시험 보는 성분애들도 많이 다 까먹었더라고. 배달했나봐. 아니 저 시험 받고 왔는데. 한 문제? 한 문제. 그럴 것 같았어. 맞았어요. 오, 잘했어. 나는 그냥 답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18번이었나? 13번. 13번이었나? 뭐 하다가 7번밖에 안 되셨나? 바로 풀었어. 뭐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동현이는 틀렸던 문제인데 원래는 네, 틀렸는데 맞아요. 근데 제 시험 덕분에 맞은 거니까 저도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점수 벌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딱 보면서 이거는 문제 답 잘못 나왔는데 싶은 문제 하나 있었어. 자 펄 있는 거 빨대 맞춰서 가져가고 이것도 맞춰서 가져가고 자기 거 가져가. 알아? 내 거는 펄이 없는 걸 텐데. 자, 얼음 쪽에 알아보겠어? 그리고 하니까 이게 일단 펄 있는 거 이거 빨대 가져가고. 응. 기말은 다들 더 잘 봅시다.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다.
맞는 것 같아. 교의도 오늘 끝났어? 응. 아, 그래 같이 불쌍한 쳐서 내줘. 몇 장인데? 써? 응. 수업 X됐어. 나 진짜 3개 실수하면 레전드인데. 근데 나도 제시 봐가지고 하나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쌤들 내셔가지고 내가 그걸 틀렸단 말이야. 근데 제시 해가지고 나도 맞은 거에 그래서 점수 올라와. 저 그걸 말했습니다. 우리 제시도 우리 반 애들 대부분 틀렸던데. 얼마나 공부를 나도 제시 나왔는데 약간 30초 컷이를 해. 전부 다 3인 거야? 어? 전부 다 3인 거야, 수학? 플러스 2. 플러스 2? 어. 아, 너네 시험. 아, 우리 레전드랄까, 도선이? 1? 너 잘 봤어? 어? 아니, 그때 쌤이 너가 질문해봤는데 잘 봤어요? 하니까 너한테 물어보래. 아. 아니, 등급은 올랐지. 아니, 근데 말이 안 돼, 시험. 그, 전교 1등이 90점이거든? 와, 근데 2등이 81점이야. 전교 2등이? 1등이 94점이고, 2등이 81점. 그럼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건데, 와. 그리고 1등급 딱 컷이 76점 몇이야. 맛있냐? 네. 나도 이거 오늘 처음 시켜 먹어보는데. 공식으로 했는데 나 30%인데도 너무 달다고? 영어를 할 거였어. 이게 피스타치오야? 되게 신기하네. 달고나 때문에 엄청 나네. 근데 쌤은 뭐예요? 이거 코코넛 밀크티? 달아. 맞아요. 알죠. 자, 아무튼 3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참수 그래프로 넘어가려면 3참수 그래프가 기본 요런 모양이라는 걸 좀 알아줘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가능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모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 2차일 때 인수분해에서 그 근 표시하고 그래프 그렸잖아, 맞지? 맞아. 그럼 이제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4차를 미분한 게 3차잖아. 그러니까는 그 3차를 보통 또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인수분해된 걸로 3차 그래프를 방금 그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 그래프가 F'에서 이제 미분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 했더니 x, x마 1, x마 3,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인수분해를 했더니 그러면 얘를 가지고 0 찍고 1 찍고 3 찍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 이거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나오게 되면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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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뿔 마뿔 그러니까 2차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마면 증가 감소? 감소 뿌리면 다시 마면 뿌리면 증가 요렇게 되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극값이 나오잖아. 극대하수야. 여기는 극 여기는 극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분이 만들어질 때 기본 그래프 개형은 W자모야. 오케이. 자 그냥 숫자를 바로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실제 이거 그래프를 그립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fx로 돌아가서 0,f0 이거는 뭐 상수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게 무리 없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뭐 여기 1,f1 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 2, 3 3,f3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점들을 이렇게 찍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느낌으로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 봐도 0에서는 극소고요. 오케이. 1에서는 극대고요. 그 다음에 3에서는 극소고요. 자, 어떤 느낌으로 그래프 그리게 되는 건지 이해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3차 그래프를 근만 확인할 거지 그 3차를 또 미분해서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만 보고 판단하는 걸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실근의 형태가 어떻게 가능하지?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요. 다른 실근의 형태는? 한 실근과 이 실근 가능하지. 또? 두어분과 한식. 그치, 한 실근 두어분 가능하죠. 그리고 3중근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건 한실근 두어근과 3중근은 굳이 구분하지는 않기는 해. 3중근과 두어근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 개형과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문제 유형으로 그걸 구분하기까지 하는 문제 유형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념 설명할 때 거기까지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잘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2번하고 3번으로 하게 될 건데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거의 또 통합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번하고 3번이 사실 이게 통합되잖아. 내용이. 맞지?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그래프가 약간씩 차이 나는 점을 갖다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오케이? 결론적으로 문제 유형으로는 이거 하나고 오케이? 2번, 3번이 통째로 하나야 다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예를 들어서 f'x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x, x마 2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떴다. 이 이제 한식은 이중근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맞아. 자 그럼 그 상태의 3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 이거? 0 찍고 2 찍고? 잘 못 그리겠냐? 접하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게 그려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3차 최고차항에서 양수의 상태를 무조건 이제 밑에서 또 올리기 시작해야 돼. 그럼 밑에서 또 올리자라고 하게 됐을 때 0은 그냥 통발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얘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f'x 그래프. 자, 도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3차. 그러니까 4차 미분한 3차. 인수분해했는데 중근.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차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도 자주 써먹는 테크닉이야.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2대1 테크닉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문제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거고. 자, 아무튼. 자, 그럼 이런 상태면 이제 부호가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마, 뿔, 뿔 이렇게 되잖아. 정확하게는 뿔, 0, 뿔. 자, 이렇게 되는 상태지. 맞아. 그럼 이게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서는 뭐가 나와? 그치. 근데 여기는 극대극소가 아니야. 증가형 증가라. 오케이. 그런데 이게 미분계수가 0이 된 거는 티가 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냐면, 자, 또 마찬가지로, 자, 0,f0 계산해서 점 찍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f2 계산해서 이제 점을 찍어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개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게 돼 있냐면, 자, 0 왼쪽 감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도는 건 확실해. 이렇게.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한번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증가, 그 뒤에도 증가인데 그 증가하는 모양이 요렇게 가서 미분계수 0을 한번 찍고 다시 요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해되니? 자, 요게 최종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여기 극소 한 개만 있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요 상태는 극소 둘의 극대 하나지. 얘는 극소만 하나. 개수로 치면 3개, 1개. 맞니? 자, 그리고 문제 유형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극대가 존재하도록 해주세요. 극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렇게 문제가 돼. 그럼 요렇게 되는 문제가 또 유형이 크게 또 갈라지게 되는데, 지금 초반에 나오는 문제는 인수분해가 적어도 한 번은 되게 돼 있어. 조립제법이. 초반에 나오는 문제는. 그런데 요거 극대극소 최대 최소하고 나면 뒤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미분단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는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 애도 나올 수 있어.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어쨌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만 극대극소 양쪽이 다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극값이 총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한실근의 이중근부터 시작해서 극소 하나만 생긴다. 최고차항계수 음수는 극대 하나만 생긴다.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얘는 극대가 없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해되니?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얘는 극소가 없다라고 표현될 거야. 그것도 이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아봐줘야 돼. 자, 3번으로 구분을 하겠지만 거기서 극대, 극소 있다 없다 쪽으로 이제 똑같이 되는 얘기가 될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은 f'x가 이번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한실근과 두억은? 이거 있잖아요. 응. 이게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극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는 극소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3번을 저축 지우고 좀 이따 하기로. 그럼 여기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건 위치만 바뀌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근이 왼쪽, 아닌실근이 오른쪽이면 여기에서 극소, 여기 0에서 미분계수 0. 왼쪽, 오른쪽만 바뀌어. 쟤랑 똑같이 극대가 없는 거예요. 그치, 똑같이 극대가 없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서 마저 하고 가야지. 반대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요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돌아가야 돼. 이해되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요 방향으로 그려지게 될 거거든. 이때는 최소가 없는 거예요. 극소가 없고 극대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되면 이게 뿔, 마잖아. 그러면은 증가, 감소, 감소잖아. 그럼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게 그렇지. 그게 얘는 이제 극소가 없지. 이해되니? 그게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잖아. 마이너스 6. 그렇지. 앞에가 마이너스라 이렇게 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그래프로 갈게. F'X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긴 거야. Y는 F'X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오케이. 실제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까지 하는 일은 흔치는 않아.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생기면 여기는 마, 여기는 그냥 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물론 요 자리에 대한 얘기는 아까 그 3차 그래프 3번 할 때랑 마찬가지로 티가 나기는 해. 오케이. 티가 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 개형을 굳이 나누는 내용 요소로다 작용하지는 않아. 오케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베타라고 하고 F 프라임 베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 베타 컴마 F 베타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F 프라임 베타가 되는 상황.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 양수로 생겼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는 요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를 갖다 살짝 딱 기울인 이런 느낌으로 생기게 된 거지. 여기는 이게 접했는데 이 접하자고 살짝 떴으니까, 오케이? 접하자고 살짝 떴으니까 0이 아니라 양수로 살짝 돌아가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극소 하나 여기서 같은 위치 극소 하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4차 그래프도 여기 2번하고 3번은 좀 합쳐서 생각을 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딱 나눠지게 되냐면 서로 다른 세제근, 그러니까 미분한 3차가 서로 다른 세제근이면 극등수 모두 있다. 1번이 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서로 다른 세제근이 아니면 나머지 싹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실근, 이주근이든 한실근 두어근이든 삼주근이든 싹 다 2번, 3번 묶어가지고 극소 하나만 있다 또는 극대 하나만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됐나요? 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문제단 6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예제는 여기서 좀 보여줄 건데 여기 이 엔진에서 예제들은 지금부터 좀 이런 문제들을 보통 낼 거야. 이게 뭐랄까 내신 대비 실제 학교 시험으로 치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일반 학교 기준으로 한 6번에서 9번 사이의 문제의 난이도야. 약간 요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10초 컷 문제는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아직 어려워지기도 전에 약간 그 정도 느낌의 문제들이 이런 것.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조선으로 치면은 한 9번, 10번 정도 돼야 요 난이도가 나올 거고. 오케이. 성수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부터 요 난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용산구 같은 경우 치면 딱 한 6번, 뭐 요 정도부터 요 난이도, 약간 요렇게 넘어가야 될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성수는 요 난이도 문제가 좀 여러 개 나올 건데, 용산구나 도성구는 요 난이도 문제 몇 개 안 나온다는 거지. 더 쉽거나 더 어렵거나. 너무 이런 극과극이잖아요. 저 이번 거 어려웠어요. 내가 볼 때는 용산구 여태 시험 중에 최고 역대급이다. 그렇죠. 근데 쌤이 저한테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80분 걸렸다고. 내가 푼데 80분 걸렸어. 좀 그러니까 용산구 작년 시험이 내가 푼데 40몇 분 걸렸거든. 이제 그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용산구가 제일 어려워. 용산구 문제 다 냈으면은 욕먹어. 용산구 문제 많이 버렸어 막 그랬잖아. 이번 건 그러니까 이번 건 좀 풀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제 시험 본 문제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한 17분이가 걸렸어. 거기에. 근데 결국엔 답이 틀린 거 아니고 안 나오시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야. 아 그런 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기 중에 답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용산구 이제 제 시험을 본 거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 17분이 걸려가지고 좀 더 플러스가 된 게 있기는 한데 80분에서 그거 17분 빼봤자 시간 60분 이상 걸리게 되잖아, 내가 풀었을 때. 그럼 그것만 해도 작년 시험보다 20분 정도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번 게 훨씬 더 어려워서 평소보다. 네, 안타까운 건 그런 거지. 전날 프린트에서 본 문제 나온 걸 못 풀었다. 진작에 너가 보는
아, 그러고 보니까는 민규 거랑 비슷해. 그 학교 프린트 문제가 민규 거랑 겹치는 문제였거든? 인수분해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fx가 얘 또는 얘 또는 얘로 나오게 되는 그 유형이었는데 우리 동현이도 그냥 접근을 아예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 보기 전날 또 그거 보면서 이거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걸 얘기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수분해 생각 자체를 안 했어 보니까 그냥 여기는 못 푸는 문제 하고 버렸어 그냥. 자, 그럼 내용이 다시 증가감소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인 3차 증가감소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3차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4차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냐가 좀 들어있어야 문제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래프까지 이제 일단 쭉 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 예제를 보는 거고요. 자, 1번 문제와 12번 문제와 여기 프린트 이거예요? 요거 아, 엔진 근데 4차함수도 나와요? 나와요. 아, 그러니까 3차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4차가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자, 비교를 갖다 좀 하면서 볼 거야. 자, 1번에 1번. 이 녀석은 실제 문제에서 승민쌤이 왜 이걸 갖다가 계속 안 고쳐놓는지 모르겠는데 증가하는 구간이 1,2 닫힌 구간으로 써야 합니다. 닫힌 구간으로 써야 해요. 2a 뿔b. 자, 이 1번의 비교 대상이 잠깐 11, 11이라고 12, 10대로 써왔네. 11번. 자, 잠깐 페이지를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자,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4. 얘는 구간, 여기는 열린 구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이나 답이 똑같아 이건. 그래서 증가하도록 A값 범위 이거 할 때 너희들 표정이 진짜 다 안 좋았었거든. 증가하는 구간이 1,2다와 구간 1,2에서 증가하도록이 뭔 차이냐?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야. 함수식이 달라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푸는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르다. 세점이 구분 돼? 자, 일단 문장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풀이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도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면 1,2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미분하면 실근이 정확하게 1하고 2여야만 해. 이해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증가하라는 얘기는 다른 데도 증가하는 구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1,2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미분한 실근이 한 근은 1보다 왼쪽에 한 근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구분돼? 자, 그러니까는 얘는 풀자면 일단 미분을 해. 자, 동현아 미분해줘. 이거 세제곱인데 잘못 썼다. 미분해줘.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적당하냐? 근각에서 지금 제일 적당한 거야. 근각에서. 그러니까 얘는 두 분이 정확하게 1하고 2여야 해. 그러니까는 얘를 갖다 그리면 정확하게 여기 1, 여기 2 해서 뿔, 마, 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1 더하기 2가 마마뿔 3분의 2. 이해되니? 그러면은 1 곱하기 2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그치,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니? 얘는 이렇게 해서 a, b를 찾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물론 대입하고 연립해도 되는데 대입하고 연립하는 거 비추. 오케이, 근각에도 훨씬 빠를 겁니다. 이해되니?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마일 x 마일 전개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되시나요? 근각계수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차이냐? 자, 얘를 갖다 이제 또 미분을 해서 들어가야 돼. f 프라임 x. 자, 이번에는 유민이가 미분해줘. 마이너스 3x. 자, 요렇게 됐는데,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어떤 차이냐면, 얘는 1,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되는. 아, 미안해. 여기도 잘못 그렸네. 여기도 잘못 그렸고요. 자, 근데 왼쪽은 조금 잘못 그려서 안 맞는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얘들 잘못 그려도 다 틀려. 마, 뿔, 마. 얘들 순서가 마, 뿔, 마. 그치, 그래야지, 그래야지. 자,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뿔 영역 안에 구간 1,2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돼. 오케이. 물론 얘가 여기 붙어도 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붙어도 돼. 자, 그럼 여기서 풀이가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원래. 오케이. 근데 보통은 인수분해 안 되게 나와 이거. 그럼 어떻게 푸느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양수음수. 이런 거야. 여기다가 2도 대입해. 양수음수. 이런 거야. 물론 대칭축의 위치를 파악하면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돼. 오케이. 근데 요 유형에서는 내가 볼 때 그게 더 귀찮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1 대입해가지고 a 마일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등호를 넣어주세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만족해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 얼마야? a 마이너스 4 빼기 10이니까 8 맞냐? 그럼 얘도 0보다 크다를 할 때 여기도 등호를 넣어주세요. 오케이. 극단적으로 요렇게 돼도 되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A값 범위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구분돼? 납득?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뭔데요? 뭐? 이렇게 반대로. 아, 되지. 이것도 되는 거지. 아, 이것도 답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답이 요 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 두 개 다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정확하게는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안 나오는 그림이 있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제가 안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조건을 만족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 오케이? 이해되니? 실제로 맨 마지막 답을 결정짓는 그림은 아마 요 빨간 거, 요쪽 빨간색, 요게 지금 답을 결정짓는 내용일 거야. 왜냐면 범위가 A가 1 이상이 마지막 최종, 미안, 반대구나. A가 8 이상이 마지막 최종답이 된다면, 이 노란색. 이 노란색이 이제 답을 결정짓는 그래프야. 근데 아까 A가 8 이상이게 요 아래 빨간색이라고 했었어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결정짓는 그림은 이 왼쪽 노란색이야. 오케이? 근데 뭐 여도 상관없는 거지, 이게 답이 나온 데 있어서. 그냥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1번에 2번하고 12번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1번에 2번은
자, fx가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뿔 3.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에서 증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 얘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오케이. 얘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12번. 비교 설명용이야. 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 요게 구간 1,2 에서 감소, 구간 3, 무한에서 증가. 지금 얘는 국어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 1번에 2번하고 12번이 국어적으로는 똑같아. 오케이. 근데 얘는 숫자 때문에 다른 유형이야. 숫자 때문에. 어떻게 숫자 때문에 다르냐? 1번에 2번은 여기 마일 여기 말 겹쳤지. 여기 2 여기 겹쳤지. 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확하게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풀이는 여기 있는 1번이랑 마찬가지가 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기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하고 여기 3 사이 이렇게 떠있지. 떠있지. 그러니까 얘는 11번과 마찬가지로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얘는 여기를 꼭 맞춰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럼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더 쉬운 거야. 오케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더 어려운 거고. 자, 그럼 그래프상으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얘도 이제 계산을 이제 미분이 필요하겠지. f'x. 자, 이번엔 민규가 미분해줘. 아니, 또 세제곱인데 제곱 들어갔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자, 요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마이라고 2에서 이번에 아래로 맞지? 자, 요렇게 생겨야만 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뿔 증가, 여기 마감도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도 뭐로 마무리 짓는 게 편해? 1번에 1번처럼 근각계수로 마무리 짓는 게 편해. 오케이. 계산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3x제곱 플러스 2ax. 자,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하냐면 1, 2, 3. 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에서 마. 오케이. 여기에서 뿔. 오케이. 아래로 물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야 한다. 이해되니? 납득? 그러니까는 여기 근이 2하고 3 사이에 여지가 있고, 오케이? 여기 있는 근은 1보다만 작으면 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요 문제를 풀 때도 여기 11번처럼 음수, 양수로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쉽게 풀려. 왜냐?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 얘가 3x 앞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분의 2a 맞냐? 오케이. 그럼 얘는 근 하나가 뭐지? 0. 이게 십자로 먼저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1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a잖아. 맞아? 그럼 얘가 2보다 오른쪽, 3보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등호 들어가 이렇게 얘 지금 2,0을 딱 통과해도 돼. 괜찮아. 조금 만족해. 얘 3,0 통과해도 돼. 괜찮아. 조금 만족해.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일반론으로 치면 얘 대입의 음수, 얘 대입 음수, 얘 대입의 양수가 일반론인데, 오케이? 이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인수는 안 되는 게 더 많아. 인수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서 대입해서 지금 여기처럼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요것만 마무리하면 문제가 원하는 A값 범위가 나온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와서 9쪽에 8번.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놨거든. 근데 이게 나만 떠든 상태가 된 건지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 건지 이제 봐야지. 9쪽에 8번. 자, 함수 fx를 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 x1, x2, x가 더 크다 인 임의의 두 실수 fx1 이 크다 fx2. 자, A값 범위. 자, 열심히 설명을 했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감소. 좋아. 임의의 x1, x2에서 감소. 그러니까 실수 전체 감소를 바라는 거지. 자, 그럼 이 실수 전체 감소를 바라는 문제는 뭘 해결해줘야 되냐, 동현아? 어떻게 해결하냐? 미분해서. 자, 유민아 추가하자. 미분해서. 그렇지. 판별식이. 자, 민규야,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오케이. 동현아 뭐 하는 거라고? 판별식. 일단 뭐 해서? 미분해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좋습니다. 미분에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앞에서 관련 설명을 다 해놔서 개정을. 오케이. 그걸 유형화 시키는데 아직 안 붙어 있다 보니까 떠듬떠듬 나오는 것 뿐인 거지. 납득? 오케이. 자, 그런데 내신 대비를 하면서 보니까 좀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반 전체적으로 유형풀이에 너무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개념을 좀 더 잘 챙겨야 돼. 개념을 좀 더 잘 챙겨야 그 변형에 적응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유형은 유형대로 연습을 하는데 유형만 연습할 게 아니라 이 유형풀이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 그때그때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미분에서 판별식이 영리하면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곱씹어보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변형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할 것이고 f'x. 자, 다시 동현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자, 4분의 d를 좀 익숙하게 만듭시다. 유민아 4분의 d. 좋습니다. 이게 0보다 어쩌라고요? 작거나. 그치,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A값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니? 자, 부호에 따라서 바깥쪽 범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는 A제곱 앞에가 플러스다 보니까 그대로 안쪽 범위,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답 쓰기 좀 편한 범위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오늘 요거는 30번까지만 15쪽 30번까지 할만하지? 네. 인간해. 자, 근데 지금 프린트도 30문제. 프린트가 30몇 문제였지? 프린트가 딱 30문제네. 프린트도 딱 30문제. 엔진도 30문제, 프린트 30문제.
자, 프린트는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프 예쁘게 잘 그려서 답지에 그래프 모양 다 있으니까 확인들 꼭 하시고요. 자, 지금이 2교시냐? 네. 그러면은 잠깐 문제 풀다가 3교시에 마저 설명하고 4교시에 또 문제 풀고 할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2교시 중반까지 열심히 다녔으니까 문제는 프린트를 좀 먼저 풀어보세요. 프린트. 연산 프린트를 갖다가 먼저 좀 풀어보시고 한 12번 정도까지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 풀면서 막힌다 싶은 거 좀 질문하고 12번까지는 남는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겠는 거야. 자, 이 연산 프린트처럼 조사하시 오는 시험 문제로 거의 안 나옵니다.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극한 연속에서도 연속 불여서고 조사하시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으로는 안 나오잖아. 초반에 개념 연습할 때 시키는 거지. 교과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근데 이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실제 유형 문제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5번까지는 답을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5번까지는 답을 증가, 감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 6번부터는 범위를 나눠서 이 범위는 증가고요. 요 범위는 감소예요. 라고 써주셔야 돼요. 얼른 다녀오세요. 교타리빙에 우리 반에 신입생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영상 촬영을 꼬박꼬박 잘 하면서 지금 영상은 성동애들은 필요 없는데 성동애들은 지금 수업하는 부분 다 이번 중간고사에 보는 놈이라 신입생이 와요? 신입생이 와요? 올 수도 있고. 올지도 모르니까 녹화하는데 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유민이가 열심히 꼬셨던 친구가 오다면 뭘까? 아니 근데 걔 완전 걔 물어볼까 약간 그보다 다시 오라고 한 것보다 약간 빠꾸당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뭔가 다시 또 테스트 보기가 좀 그렇대요. 걔는 그 뭐지? 배우면? 아니 그냥 아무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희 학원에 가서 할 만큼의 아직 기초까지가 안 다져져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나는 유민이 친구라길래 유민이랑 좀 열심히 하면 유민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친구인 줄 알았지. 다 그러진 않다. 꼭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 것만 아니더라고. 자, 아니 근데 너무 노력을 안 해요. 얘가 너무 공부를 안 해. 막 자꾸 제가 이렇게 타일러야지 하고. 그래. 사실 내 친구 중에도 공부를 나만큼 한 친구는 없기도 해. 그쵸. 그게 있어요. 다 이렇게 골고루 껴있어요. 잘하는 안 하는. 아무튼 각자 알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자 16번 함수 fx는 x 세제곱 빼기 3ax 플러스 b 자 극대값 6 극소값 2 자 이거 가지고 이제 A값 B값을 구하라. 사실 약간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하고 18번이 조금 어렵게 생겨 있고요.
이해하고 18번 조금 어렵게 생겨 있고 15번이나 17번 좀 쉽게 생겨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얘가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미정계수 위치가 안 예뻐서 어렵다. 그러니까는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극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자,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맞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자라고 했을 때 3으로 묶어주는 데까지는 이제 별 지장이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A 값이 모르니까 지금 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부터 좀 생각하고 들어갈 거냐면, 극대극소가 얘는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직근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직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아니라도 여기 있는 A가 어떤 수야 되겠냐? 양수, 음수형 뭐여야 돼? 그치. 얘가 양수라야 얘는 현재 서로 다른 두 직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루트 A의 제곱. 자, 요렇게 하고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오케이. 그냥 그래프로 가서 이거 능력했을 때 두 실근이 뿔마 루트 A니까 라고 봐도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 여기가 루트 A,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자, 문자를 좀 치환을 해주는 게 편하면 치환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루트가 되게 보기 싫으니까. 그걸 갖다 나중에 또 대입도 해야 되는데, 그 대입할 때 보기 또 더 싫거든, 이게. 맞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루트 A를 뭐로 바꿀까? A, B, C. 오케이.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C. 그럼 A 자리는 C 제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부호가 뿔 거쳐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맛이 들어갔을 때 극, 대, 그렇지. C 들어갔을 때 극, 그렇지. 자, 요렇게 해서 F, 마, C를 하면 마이너스 C 세제곱. 자, 여기 또 맛이 들어 마마 뿔 C가 돼가지고 3C 세제곱 플러스 3C 세제곱 뿔 B. 조금 정리해서 2C 세제곱 뿔 B. 얘가 몇 이어야 되냐? 이제 6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FC. 그러면은 얘는 C 세제곱 마이너스 3C 세제곱 뿔 B. 조금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2C 세제곱 뿔 B는 뭐였냐? 2. 자, 요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하고 연립해서 이제 B랑 C랑 뭐라고 하는 거지? 더할까 뺄까? 더해요. 그러면은 2B는 8, 그럼 B는 4. 아무데나 넣어주세요. C 세제곱은 1, 맞니? 그렇지. 그럼 C가 1. 그럼 A도 1이지? 맞지? 루트 A가 1이었으니까 A가 1이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A 더하기 B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고요. 요런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맞지? 할만하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나오는 상황 12쪽 19번. 자, 이번에는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뿔 3. 자, 요렇게 되어 있고 x는 2에서 극대 23. 자, 위치가 지정이 지금 되어 있거든. 자, 문제가 원하는 거는 극소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A, B는 이거면 충분히 나와. 이거면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 이제 일단 있다라고 이 문제가 얘기를 해둔 거고요. 맞아. 자, 미분이 가능한 3차 함수고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F2는 23. 이거 하나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F'2가 얼마여야만 하냐?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F'2가 0이면 X는 2에서 극대가 되는 건 아닌데 X는 2에서 극대라고 하게 되면 F'2는 0은 확실하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면 보통 미정계수는 다 나온다. 이해되니?
그리고 문제가 난이도가 심해지면 여기가 그냥 미분기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야까지 써먹는 문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이미 미정계수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극소값 구하는 데까지 특별히 더 고민거리가 없는 상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F2를 하면 요게 4A 뿔 2B 뿔 11이야. 맞니? 오케이. 자, 요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23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요렇게 나뉘면 12. 맞아? 자, 그래서 약분까지 한번 해가지고 2A 뿔 B 는 6까지 정리해줄게요. 그렇게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한번 해주시고 F 프라임 X. 자, 유민아 미분해줘.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겠지,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2를 하게 되면은 문자 앞으로 써가지고 4A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 플러스 12는 0. 그럼 12만 넘겨가지고 4A 뿔 B는 마시 B.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둘을 무조건 빼야 되겠네. 맞지? 그럼 빼면 마이너스 2A는 18 맞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 18이고 넘어가면 뿔 18이고 B는 24. 요거 됐지? 자, 그럼 그거 가지고 F'X를 좀 먼저 완성을 해. F'X가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플러스 24인데 그럼 얘가 3으로 묶고 X제곱 이거 안 묶고 인수분해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가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면 이 F'X가 2, 4 이렇게 시키잖아. 맞지? 그러면 이미 2 말고 반대편이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아 문제가 원하는 극소값은 F4겠네 되는 건데 개념적으로 마저 확인해보자라고 하면 이 뿔을 거쳐서 증가, 감소, 증가 체크 해가지고 아 여기서 문제가 제시한 대로 극대가 되는 게 맞네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극소는 4대입하면 되는 게 맞네까지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마무리는 F4로 마무리를 하는데 풀이들을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걸 좀 잘 안 써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fx가 x 세제곱에다가 a 값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9 x 제곱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24 x 플러스 3 그렇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대입 정도 되면 숫자 너무 크잖아. 맞지? 그럴 때 조립제법으로 계산하는 게 숫자 크기가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작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극소값은 19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해되니? 계산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이게 덜 틀려. 조금 빨라. 이해되니? 그냥 대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줄수로 공책을 잡아먹는 거는 저게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시험지나 공책은 저게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 머리가 돌아가는 시간은 저게 더 빨리 끝날 거고 오케이? 계산 삐꾸도 더 덜 날 거야 아무래도. 이해돼? 그러니까 0, 1, 마일은 그냥 대입해. 그게 더 빨라. 0, 1, 마일은 그냥 대입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숫자는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계산이 더 빠르고 편할 거야. 물론 분수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 분수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분수 대입하는 것보다 정수 대입이 훨씬 더 자주 있는 일이니까 오케이? 정수 대입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아무래도 계산이 조금 나을 것이다. 저거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자, 어쨌든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형태를 설명을 해봤고요. 유형으로는 지금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는데 좀 어려워 보여서 14쪽 26번도 좀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돼가요. 오, 아쉽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예정이 3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애들 2번 정도 빠지는 거는 무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만 보면 되도록 좀 성동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제가 일찍 끝내면 어? 수업을 일찍 끝내면 아, 그건 안 돼요. 며칠 되겠냐고. 내 재량 바깥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어. 그게 가능한 사람은. 자, 다음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차수가 가장 낮은 fx. 차수 가장 낮은 fx. 자, 가조건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은 이제 미분단원에서의 일반 해석은 f0은 0이고 f'0은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일반 해석이지. 맞아. 자, 그러면은 그거 외에 또 얘기를 해보자면 최고차, 아니, 이게 1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상수원형 1차 항계수 마이너스 2. 요 정도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하필이면 f'0이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F0, F'0이라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fx는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f1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1은 0.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f'1이 0이면 x에서 극값을 갖냐? 그럼 그건 아닌데. 오케이. x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1은 0이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건 지금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답은 3참수야.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찾자라고 했을 때. 미정계수가 4개 있는 식이어야 한다는 거거든. 그럼 미정계수가 4개가 있으려면 3차여야 되거든.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개념적으로는 2차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물론 2차 잡아놓으면 그 녀석은 삐꾸가 날 거야. 근데 그니까 서술형이면 2차가 아웃되는 과정을 좀 해줘야 돼. 거기에 점수가 1점이든 2점이든 좀 있을 거야. 그리고 3차를 마저 구하는 과정이 마저 들어가게 될 거고. 이해되니? 자, 2차부터 잡는 이유는 1차까지는 뭐가 없어도 극값이 없어. 오케이? 극값이 존재함으로,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하면 극값이 존재함으로 함수 fx는 2차 이상이다. 오케이? 그리고 1, fx가 2차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가조건에 의해서 fx를 갖다가 a,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 못하고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 못하게 될 거야. 실제로 확인을 해보자면. 자, 그러니까 써보자면 여기서 f1은 a-2는 ma3에서 a 값이 그냥 나와버리잖아. 맞지? 나왔는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2ax ma2에다가 여기에 1 대입한 걸로다가 2a-2는 0을 만들자라고 하면 다른 a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3차. 삐꾸가 난다. 그치? 그러니까 차수가 여기는 아웃.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차로 넘어가야 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4개니까 미정기도 4개가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3차가 일반적으로 정상이고 이거보다 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만족할 수 있는 함수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려. 이해되니? 미정기도 하나 늘어나잖아. 그럼 만족할 수 있는 함수가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3차로 가게 됐을 때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오케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바로 잡고 시작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2차가 맞춰보면 a가 0이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암튼. 자, 여기서 이제 마저 마무리를 갖다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F1 해가지고 A 뿔 B 마 2는 마 3.
그래서 A 뿔 B는 마일까지 일단 마련을 해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F 프라임 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 2 여기다가 1을 갖다가 대입해서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만 넘기고 3A 플러스 2B는 2 여기다 2 곱해서 2A 플러스 2B는 마 2 얘를 갖다가 빼면 A는 4 맞니? 그래서 A가 4 나왔으니까는 마저 집어넣으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나오게 돼서 문제가 원하는 차수가 가장 낮은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삐꾸가 안 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자, 요게 문제가 원하는 fx다.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답이 나오는 건 조건 개수에 맞는 미정 개수를 가지는 애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원하는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차수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아진 게 그러니까 삐꾸가 안 나오고 딱 답이 나오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에이 아웃되겠지 하고 풀었는데 상관. 오씨 이런 적이 있기는 있어. 오케이. 근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자, 그렇게 내는 게 더 치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조건. 자, 아까는 극값을 안 가질 때랑 똑같은 의미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한 5가지 모양을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맞지? 자, 그러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자라고 하면 미분한 다음에 뭘 보겠어? 다시 이번에는 그 값을 가지지 말자가 아니라 그 값을 가지자. 그래서 3차를 비우면서 2차가 됐어. 그럼 2차에서 뭘 보겠냐? 뭘 볼 거라고? 그렇지, 판별식을 또 볼 거야 이번에. 그럼 이번에는 판별식을 봤을 때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냐? 그렇지, 커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래야 미분한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극대와 극소가 모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차도 중간이 없어. 없거나 있으면 2개야. 이해되니? 극값을 하나만 가지는 3차라는 게 불가능해. 이해되니? 그러니까 4차도 한 개 아니면 3개잖아. 2개짜리 4차가 없어. 이해돼요? 자, 그렇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27번의 경우. 자, fx가 3차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빼기 1. 문제가 극대 극소 모두 가질 때 극대 극소 모두. 자, 근데 얘가 더 어려워지면 범위 제한이 생기면 더 어려워지거든. 다음 시간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범위 제한 생긴 건. 자, 일단은 범위 제한 없는 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x 3x 제곱에 플러스 2, 3은 6x 플러스 a를 해놓고 뭘 볼 거다? 판별식을 볼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분의 d 하자라고 하면 민규야? 9 마이너스 3이 좋습니다. 0보다? 그렇지. 자, 요렇게 만들어져서 a가 3보다 작다라고 쉽게 범위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 유형에서 4차가 좀 어렵지. 그래서 15쪽에 30번은 내가 해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유형을 갖다가 또 프린트에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 프린트에 이 유형을 갖다 몇 개 넣기로. 이걸 내가 풀어주고 나면은 여기서 4차짜리 문제가 남는 게 없어. 너희들이 풀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프린트 만들어줄 때 여기 4차짜리를 넣어줄게요. 오늘은 요거는 내가 풀어주고 30번은. 자, 그리고 요게 오늘 진도 마지막 문제. 자, 1번에. 자,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플러스 1. 자, 얘는 무엇을 말하냐? 극대 같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니까 극대 같지 않도록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최고차원이 음수였으면 극소 가지고 물어봤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크게 나누면 W하고 W 아닌 것 요렇게 나눴을 때 문제가 말하는 게 왼쪽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 거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왼쪽 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게 하는 녀석이고, 오케이? 그럼 이쪽이 F'X는 0이 그 외 모두를 소화를 한다. 오케이?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분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한번 될 거야. 조리제법으로 되든 아니면 한번 그냥 X로 묶이든지 간에. 자, 실제로 얘를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보자면, 누구 미분 시킬 차례지? 다시 동현이가? 동현이 미분. 그래? 누구 차례야? 방금 전에 유민 시켰지? 그럼 민규 차례인가? 민규 미분 해줘.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됐지? 이런 날아가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립제법이 아니라 x를 한번 묶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를 한번 묶어. 아직은 그렇게 적어도 한 번에 인수분해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려면 당연히 이쪽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이제. 오케이? 7A 4A 그냥 A지?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3중근이 가능한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 그러니까 3중근이 가능하려면 얘가 근이 지금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중근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뒤에가 다 사라져야 돼. 근데 여기 얘 안 사라지잖아. 맞지? 3중근은 불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뭘 가지길 바라냐? 허근이거나 중근이거나 하나 더 있어. 사실 의미는 똑같이 중근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가 사실은 중근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판별식으로 보는 중근이 아닌 중근이 있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x가 몇이라는 근?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중근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똑같이 중근이라는 이유로 얘가 x는 0이라는 근을 가지는 것 이렇게 있다. 그럼 실제로 계산상 보게 되는 거는 얘는 다시 묶여. 얘 몇 차니까? 요것만. 얘만 하면 2차잖아. 오케이? 2차가 허근이다 중근 뭘 보는 거야? 그렇지. 얘도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얘는 작다, 얘는 같다. 오케이? 그런데 얘만 보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이거는 지금 원래 수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수상 3차 방정식. 오케이? 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기. 근데 참 수업하다가 되게 신기하게 전에 수업할 때 애들이 이걸 많이 까먹어서 이걸 되게 연락에 강조를 하잖아. 저걸 까먹죠. 이걸 까먹어. 근데 여기까지는 기억나는데요. 그 다음 뭐예요? 판별식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 강조를 하면서 판별식 그때 까먹어 이제. 이게 참 신기한 일. 둘 다 강조하네. 이게 너희들 중간고사 범위도 이제 마찬가지야. 그리고 왜 미분 가능 문제 있잖아. 미분 가능 문제에서 양쪽 미분하고 대입해서 같다를 갖다가 애들이 안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문제가 안 풀려요 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냥 대입을 까먹는단 말이야. 연속 조건을 까먹는단 말이지. 그리고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 미분해서 같다를 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 애들이 사실 그냥 대입까지는 기억나는데요. 답 뭐예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미분해서 대입해서 같다는 보통 기억을 하니까 미분하기 전에도 한번 대입해서 열심히 강조를 하게 되면 그냥 일단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였죠? 를 까먹어. 이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자, 아무튼 여기서 둘 다 해야 되니까 오케이 판별식도 해야 되고 0대입하는 것도 해야 돼. 이래니? 자, 그래서 판별식으로 보자라고 하면 그게 9마 4A지 이번에.
맞지? 요게 0 이하로 나오게 되는 자 A가 그러면 이상이라고 4분의 9 관계는 또는이야. 관계는 또는 하고 0 집어넣으면 A만 남았지. 이게 0 요렇게 그러니까 0을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은 X에 0 대입해서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래서 요렇게가 문제가 원하는 범위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요런 문제에서 어떻게도 물어보게 되느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A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A 그러면은 요거 까먹으면 여기 가서 3 그러는 거지. 이해되니? 아니면 그냥 A의 최소값 4분의 9 이렇게 하는 거지. 최소값은 여기인데.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틀렸다는 걸 눈치를 전혀 못 채고 넘어가게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는 2번. 자, 2번에서는 함수도 달라졌냐? 함수도 달라졌지? 함수도 달라지고 물어보는 방향도 이번에는 극대극소가 얘는 같지 않도록이고 얘는 극대값을 가질 때 자, fx는 3x 4제곱 잠깐만 내가 누구 눌렀니? 사실 결석승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CF 안 들어올 거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했단 말이야. 주의사항이 똑같이 나와야 되나? 1번이랑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왼쪽 오른쪽 왼쪽 거지. 그러니까는 얘는 원하는 게 f'x를 해가지고 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도록 A값 범위를 맞춰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미분을 할 것이고요. 그럼 다시 동현이 미분 12x제곱 플러스 24x제곱 마이너스 12ax 자 그럼 이번에도 얘가 12x로 묶이지. 맞아. 조립제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제에 따라 조립제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도 있는데 그거는 당장 오늘 진도는 아니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그렇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두실근이 돼줘야 돼.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다. x는 0이면 안 돼. 그렇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을 볼 거야. 0보다. 이번에는 0보다. 그렇지. 이번에는 크다고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그런데 x는 0이 아니다를 꼭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 4분의 D로 보자라고 하면 동현아 4분의 D 어떻게 되니 이거? 2 플러스 1 좋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다를 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0이라는 근 때문에 또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나온단 말이야. 0 대입해서 0 나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을 나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답 쓰는 요령은 A가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 자, 요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답 표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자, 알파, 베타, 감마 해놓고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의 합을 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답 쓰는 표현도 좀 알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는 수상에서 배운 내용이거든, 이게. 수상에서 배운 내용도 지금쯤 되면 많이들 까먹으니까 좀 다시 열심히 강조를 한 거고요. 경험상 실제로 테스트 문제 내면 다 까먹고 이걸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푸는 순서는 얘를 좀 먼저 풀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진으로 넘어와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이면 아마 집약에 대한 숙제 다 끝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들 풀면서 모르겠는 거 물어보시고요. 아,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요. 답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